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외교 결례를 넘어선 중국의 내정 간섭 논란으로 안 그래도 껄끄러운 한중 관계가 더 얼어붙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한 중국 대사의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을 엄중 경고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오히려 대사로서 할 일을 한 것이라며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대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정례 브리핑이 끝난 뒤 공식 홈페이지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싱 대사가 한국 정부와 정당을 접촉해 중국의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은 직무 범위 안에 있다며 싱 대사를 두둔했습니다. 현재 한중 관계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면서 한국 정부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싱 대사의 발언이 정도를 지나쳤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중국 측의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이 거친 표현을 동원한 공세 없이 수위를 조절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직접적으로 저해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지나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의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그제 싱 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 측에 서면 후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이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싱 대사를 초치해 도발적인 언행에 유감을 표한 데 이어 중국 측의 추가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막말을 하도록 멍석을 깔아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 입장을 요약하면 적대 관계가 도움이 되느냐, 협조 방향을 찾는 게 외교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이 대표를 향해서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런 천박한 인식을 언제 버릴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유준 기자입니다. 전날 외교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하고 조공 외교라는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익을 앞세워 반박했습니다. 적대적 관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야당의 노력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훼를 하고 또 비난을 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 한중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국익적 차원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싱 대사의 발언이 지나쳤지만 싸우기보다는 협조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지만 또 우리의 주장을 또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국익을 좀 더 지켜내기 위해서 공동 협조할 방향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국익이 아닌 굴종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싱하이밍 앞에선 대한민국 거대 야당 대표가 저자세로 일관된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나라의 자존심과 국익은 입에 발린 구호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천박한 인식을 언제쯤 버릴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개인의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익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만 아직 감사원과 선관위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닙니다. 감사 범위를 두고 두 기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하자 감사원은 별도 수사 요청 없이 곧장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다음 주 감사반을 편성하고 선관위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당장 충돌은 피했지만 감사 과정에서 어디까지를 특혜 채용 의혹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두 기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감사원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의 채용과 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이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된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안도 적극 감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이 문제에 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쪽짜리 감사 수용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부분 수용이라는 말장난을 당장 멈추고 전원 사퇴와 함께 전면 감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힘으로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땡땡땡 공개법. 무슨 공개법입니까? 네, 머그샷 공개법입니다. 이 머그샷이란 이 피의자가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을 말하는데요.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의 사진이 공개되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유정 사건과 관련해서 공개된 피의자의 증명사진이 현재 얼굴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는 피의자의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길래 그러니까 가장 최근 찍은 사진이죠. 이 머그샷을 공개한다는 얘기까지 나온 겁니까? 네, 현행법상 이 신분 공개 사진은 신분증 사진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거나 과하게 보정이 들어간 경우가 많죠. 직접 보시면 얼마나 다른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역시 경찰이 공개한 사진과 실물 사진이 달랐고요. 성착취 동영상 유포로 이 N번방 사건이라고 하죠. 복역 중인 조주빈도 너무 오래된 증명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정유정 역시 신분증 사진이라 최근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진과 실물이 달라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왜 공개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법무부가 이 피의자가 동의할 때만 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머그샷 공개 여론이 일 때마다 이 인권 침해가 더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머그샷 공개법이 통과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명동성당에서 제36주년 60 민주항쟁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왜 반쪽 기념식이라는 거죠? 네,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 지정한 이래로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지도부는 총출동한 반면에 정부 측과 여당 지도부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당초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불참했습니다. 작년에는 한덕수 총리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왜 정부 측이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겁니까? 네, 이 행사를 주관한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회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후원했기 때문인데요. 며칠 전 신문에 실린 광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민족 민주열사 범국민 추모제 광고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문구도 보이죠. 6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사업회가 이 광고를 후원해 논란이 됐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공공기관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세력을 후원한 상황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고요. 국민의힘도 비판했습니다. 60 민주항쟁의 뜻을 이어받은 단체가 정작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정치적 공격을 일삼는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 이 불참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60 항쟁이 없었다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도 또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저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바로 잡아나가면 될 일이고.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불참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며 직선제 토대위에 윤석열 정부도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한 목소리로 60 민주항쟁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꼬집었는데요.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대화와 타협, 관용을 여야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어젯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열린 노동단체의 1박 2일 농성을 강제 해산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신고했던 대로 문화재가 아니라 불법 집회로 변질됐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인도 위에 들어누운 채 버티는 집회 참가자를 경찰관들이 동시에 에워쌉니다. 팔과 다리를 붙잡고 들어서 길 건너로 이동시킵니다. 왜 이러는데 지금? 야 바지 다 찢어지잖아 이거.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대법원 앞에서 개최한 1박 2일 문화제가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보고 강제 해산에 들어간 겁니다. 현재 저희 경찰에서 직접 해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해산을 실시하고 있는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하는 폭행, 협박이 있을 경우에는 경무 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경찰은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행사가 집회 형태로 진행됐고 법원 100m 안에선 집회를 금지한 현행 법률도 위반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0번 넘게 경고방송을 하고 해산 명령도 3차례 내렸는데도 주최 측이 듣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대법원 앞 1박 2일 집회를 강제로 해산한 건 지난 25일 이후 약 보름 만입니다. 강제 해산된 집회 참가자들은 대법원 길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을 하며 경찰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왜 미신고 집회냐? 문화제 때 구호를 외친다는 겁니다. 아니 문화제에서 노동자들 요구하는 이야기를 구호로도 할 수도 있고 노래도 할 수도 있고. 경찰은 불법 집회는 주최자는 물론 참가자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이틀 전 공개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두고 뒤늦게 코레일이 발끈했습니다. 소방당국이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촬영해 공개했다면서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습니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할 코레일이 지금 이것 따질 때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빠르게 역주행하는 에스컬레이터. 시민들이 줄줄이 넘어져 아래에 쌓이고 일부는 난간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순회역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14명이 다친 사고 영상입니다. 구조활동과 사고 조사를 냈던 경기소방재난본부가 확보해 언론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이 영상 유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CCTV 영상을 재촬영해 동의 없이 제공했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소방당국에 여러 차례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5번 전화가 왔어요. 각각 다른 부서에서 만약 제공을 하시려면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 되지 않았냐.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까지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온라인에선 안전은 뒷전이고 영상 유출만 신경 쓴다. 공익성 공개 아니냐는 등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결국 코레일 측은 사고 원인 조사가 급선무라며 영상 유출에 대해서는 추후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현 단계에선 법적 조치를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에겐 향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한편 서울철도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기관들은 오는 13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를 벌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선로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철없는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소년원에 가려고 일부러 그랬다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신경지역 서울 방향 선로 위에 커다란 돌덩이가 놓여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30cm가 넘습니다. 17살 A군이 역사 밖에서 돌을 가져온 뒤 플랫폼을 통해 선로로 들어가 갖다 놓은 겁니다. 다행히 CCTV로 영내를 감시하던 영무원이 발견해 돌덩이를 치우고 A군을 붙잡았습니다. 돌멩이를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돌멩이 어디다 버렸니? 그러니까 선로 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이 선로는 무정차 고속열차가 최대 시속 300km로 운행하는 곳입니다. 실제 돌을 치운 지 얼마 안 돼 승객 116명이 탄 고속열차가 해당 구간을 통과했습니다. 자칫 탈선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A군은 고속열차를 탈선시켜 소년원에 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뚫린 뜬장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세 마리씩 뒤엉켜 있고 밥그릇은 텅 비었습니다. 동물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개 68마리와 도살할 때 쓴 도구들을 발견했습니다. 농장 주인은 70대 남성, 30년 동안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창문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상가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꺼졌지만 70대 여성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고 주민 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고공행진하는 물가 탓에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망설여집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비교적 값이 싼 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렴한 만큼 맛이 좀 덜할 거란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도 그럴지 안보겸 기자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부담되는 고물가 시대에 2,000원 이하의 저가 브랜드 커피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가 커피 브랜드를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하는 비율은 30% 가까이 늘어났지만 고가 브랜드를 비롯한 다른 브랜드의 검색량은 오히려 2% 줄었습니다. 고가 브랜드 한 잔 가격은 저가 브랜드 3잔 가격과 맞먹는 수준. 시민들에게 브랜드 이름을 숨기고 맛 차이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고가 브랜드 커피 맛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건 조금 더 진하잖아요. 이건 연하고. 조금 커피 향이 더 진하게 난 것 같아요. 아예 차이를 못 느끼거나 어떤 게 조금 더 고가의 커피일 것 같으세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비슷해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가 커피 맛이 더 낫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1,500원짜리고. 아 진짜요? 3,500원짜리. 다시 생각해 봐야지. 저가 브랜드라고 이 나쁜 원두를 쓴다든지 그런 선입감이 많이 가졌는데 가성비 커피를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저가 커피 브랜드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근 지역 축제 현장에선 바가지 요금 논란이 심심찮게 제기되곤 합니다. 상인들과 지자체들이 이런 바가지 오명을 벗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꽃게를 저울에 올리니 소수점 2자리까지 무게가 확인됩니다. 어시장 입구에 설치된 양심 저울입니다. 9월 축제를 앞두고 인천 남동구는 시장 상인회와 함께 저울치기나 원산지 속이기 근절을 위한 자정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바가지 상술에 대한 소비자들 불신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주와 칼국수 같은 음식 가격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큰 사이즈로 해서 2만 원 정도로 해서 저렴하게 받으려고 식당가랑 상인회랑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강릉 단오제. 주최 측은 축제를 대표하는 먹거리인 감자전과 막걸리 가격을 못 박았습니다. 감자전은 2장에 12,000원, 막걸리는 한 병당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축제 이미지 손실 그리고 지역 나아가서는 강릉 관광 자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제주도는 본격 휴가 시즌을 맞아 바가지 요금을 막는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당국이 관광지 물가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사안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곳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데 관광객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시장 방문을 좀 꺼리게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구매 자체도 좀 많이 꺼려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예 관광지에 방문을 좀 안 할 것 같은. 또 욕심만 줄이고 조금만 덜 가져가겠다는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는 경우가 속출하는 상황.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오는 28일부터는 나이 기준이 바뀝니다. 2004년생의 경우 날 때부터 1살이 되는 우리식으로는 20살이 되고 살아온 횟수만 따지는 연나이는 19살입니다. 하지만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만나이 18살이 됩니다. 정부가 이렇게 만나이로 통일하겠다는 건데 여러 기준이 섞여 있고 용어도 어려워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식당, 19세 미만은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오는 28일 만나이 시행을 앞두고 연나이로 19세인 2004년생에게 술을 팔 수 있는지 헷갈립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이게 만나이가 적용되니까 이제 생일에 맞춰서 드려야 되는 건지.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에도 2004년생은 계속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땐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예외 근거가 있습니다. 병역법 역시 연나이 19세가 되는 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나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 등도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같은 학년 내에서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지만 형이나 언니 호칭을 쓸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밖에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은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 계약서와 법령, 조례 등은 물론 의약품 복용 안내 등도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됩니다. 법제처는 국민 편의를 위해 연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곤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아마존 정글 한복판에 추락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지에선 기적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가 구조대원에게 안겨 상공에 떠있는 헬리콥터 위로 올라옵니다. 곧이어 좀 더 어린 아이가 구조대원에게 안겨 올라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모두 4명. 각각 13살, 9살, 4살이고 갓 첫 돌을 맞은 아기도 있습니다. 지난달 1일 콜롬비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실종됐는데 40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해 함께 탔던 어른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된 터라 이들의 생존이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앞서 콜롬비아 당국은 인력 150여 명과 탐지견 등을 투입해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지난달 아이들의 발자국과 먹다 버린 과일 등이 발견되면서 살아있다는 희망이 커졌습니다. 최대 40m까지 자라는 거대한 나무와 위협적인 야생동물 때문에 수색의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Algo que le diga sientes, pero en ese momento al encontrar a los niños uno se siente una alegría. Uno no sabe cómo hacer, pero siempre agradecer a mi Dios. 외신은 구조대가 곳곳에 뿌려둔 생존 키트가 아이들의 생존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발견 당시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을 보인 아이들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동유럽 발칸반도의 소국 몬테네그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붙잡혀 있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대표가 쓴 옥중 편지 한 장 때문입니다. 편지엔 몬테네그로 야당 대표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폭로가 담겼다고 합니다. 도피처로 이 나라를 택한 이유, 결국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김전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두바이로 출국하려다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위조 여권 사용 등 혐의로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권 대표가 몬테네그로 야당인 유럽지금당 스파이치 대표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줬다고 시인하는 자필 편지를 몬테네그로 총리와 법무장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유럽지금은 11일 총선을 치르는 몬테네그로에서 여론 지지율 1위 정당으로 스파이치 대표는 차기 총리 후보 1순위인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스파이치 대표는 2018년 초 테라폼랩스에 투자한 사실은 있지만 권 대표에게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 몬테네그로는 외국인의 정당 기부나 선거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선 특별 검사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 권 대표가 동유럽의 몬테네그로를 도피처로 택한 이유도 현지 유력 정치인과의 인연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지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면 권 대표의 국내 송환 일정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그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재판 후에 형을 집행하게 되면은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뭐 증거 확보 등 수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현지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탈모 예방약을 먹거나 탈모 샴푸를 쓰곤 하지만 비용이나 효과, 이 부작용 면에선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돈 안 들이고 몸도 건강해지는 탈모 관리법을 윤승옥 기자가 소개합니다. 싱싱하던 새싹도 영양분을 받지 못하거나 토양이 오염되면 죽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혈류가 줄어 영양 공급이 잘 안 되거나 림프가 오염되면 탈모가 시작됩니다. 두피는 인체에서 가장 위에 있어 피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이 줄어들면 두피 혈류도 그만큼 나빠집니다. 두피 근육도 문제입니다. 혈액은 근육을 쓰는 곳에 많이 가는데 근육이 없는 부분이 있어 탈모에 취약합니다. 앞머리부터 정수리 부분은 근육이 없습니다. 이쪽 근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 피부로 보내주는 공급원이 약해지는 거죠. 림프는 건물로 따지면 하수구입니다. 하수구가 오염되면 건물 전체 환경이 나빠지는 것처럼 림프가 오염되면 모낭세포도 병들어 탈모로 연결됩니다. 가공식품 등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이 림프 오염의 주범입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림프를 청소하는 간단한 해법은 두피에서 땀이 나도록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하면 두피에 피가 잘 돌고 땀구멍을 통해 오염물질이 강제로 배출됩니다. 실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상체 근육을 쓰고 목과 등 근육을 자극하고 이후 얼굴 근육에 힘을 주면 두피 쪽에 피가 잘 가도록 도와줍니다. 호르몬이 림프를 청소하는 밤 시간대에 잘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모발에 윤기가 없어지고 부스스해지면 탈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먼저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교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은 숙면은커녕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꿀잠 자게 도와주는 수면 케어 기기들이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이리저리 자세를 바꿔봐도 좀처럼 잠이 들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고민 수면장애. 수면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면을 돕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머리 근처에 수면 측정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청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숨소리 등 잠잘 때 나는 소리를 분석해 수면 상태를 측정합니다. 잠에서 깬 사용자는 자신이 깊은 잠을 얼마나 잤는지 등 수면 패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알게 된다면 수면을 변화시켜 나가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저희는 좀 습관화를 하고 싶어요.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워치의 기능도 갈수록 똑똑해집니다. 탑재된 센서가 뒤척이는 정도를 측정해 수면 사이클을 파악하고 심박과 산소 포화도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을 분석합니다. 데이터가 누적되면 사용자에게 맞춤형 수면법이 제공됩니다. 기기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어폰처럼 귀에 착용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기기입니다. 한 개당 6g에 불과한 이 장비는 뇌파를 감지해 수면 패턴을 정교하게 측정합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자연의 소리 등 여러 음원을 활용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수면 케어 기기.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수면 장애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오늘 오픈 인터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셨습니다. 대배우 이순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그 연극 리어왕을 통해서 관객들 만나고 계신데 들어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 신청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현재까지는 최고령 리어니까 네. 그런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내 마음을 으르렁대라. 불기둥을 뽑아라. 비를 토해내라. 우리 가라 이놈아. 전하의 충신 캔트 백작입니다. 다들 예비해라 걸려라 이 반역자들아. 이 악당 놈들. 공연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3시간 20분입니다. 그 선생님 같이 오래 이렇게 연기를 하신 분, 이렇게 베테랑 배우들도 무대 올라가시기 전엔 좀 떨리십니까? 떨리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니까 어차피 이제 암이력의 문제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루 연습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되세요? 우리가 지금 보통 이제 뭐 가서 1시부터 또 연습을 하는데 네. 밤 9시까지 옵니다. 낮에 한 번 오고 이제 저녁 먹고 또 한 번 쫙. 그렇게 해야 돼요. 암기력 유지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뭐 이런 습관 같은 거라던가 어떤 꾸준히 하시는 게 있나요? 오늘 우연히 옛날 권사에서 봤더니 미국 역대 대통령 이름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조지 워싱턴 8년 했단 말이에요. 네. 아담스가 4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퍼슨, 메디슨, 먼로가 8년, 18년씩 해서 딱 기초를 다 저러는 거예요. 그런 걸 찾다 보시니까 자연스럽게 또 외워지시는 게 있는 거군요. 아, 리어왕에서 이 대사 정말 이 한 소절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 이런 대사 혹시 있으신가요? 그건 이제 우리가 셰익스피어 작품이나 이 고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귀족 사회하고 서민 사회는 전혀 별개의 사회입니다. 군아이 뭐 서민 몇 개 뭐 병들어 죽어도 관심 없어요. 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창문처럼 구멍 뚫린 누더기를 묻히고 어떻게 이 험한 비바람을 견디었느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했구나. 부자들아, 가난한 자의 고통을 몸소 겪어봐라. 그래야 넘쳐나는 것들을 그들과 나누고 하늘의 정의를 실천하자. 이게 핵이. 이 리어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이런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에서 오는 갈등들.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 네. 다만 자기의 이제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믿고 딸들한테 분할을 한 건데 이게 전부 배신당하는 거다. 요즘에 좋은 교훈이에요. 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려주지 말아야 돼. 절대로. 리어왕 같은 경우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선생님 보실 때 인생은 희극에 가깝습니까? 비극에 가깝습니까? 어떻습니까?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웃으면서 죽느냐 울면서 죽느냐 두 가지 조건인데 인생 자체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무수히 많은 작품을 찍으셨을 텐데 혹시 인생작으로 꼽는 작품이 있으십니까? 75년도에 그 허준. MBC에서 그 집념이라는 제목으로 1년 동안 방송에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처음 한국에서 상을 주더라고요. 드라마는 이제 기록상으로 내가 최초의 1일 연속 주인공. 1일 연속 최초의 TBC에 누는 날이 있는데 우리 한우사 선생의 작품이에요. 아, 네. 그게 첫 1일 연속입니다. 아, 우리나라의 역사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KBS 와서 보통 사람 최장수 1년석. 최장수. 뭐 거의 3년 가까이 했으니까. 최고 시청률도 있지 최고 않나요? 시청률 MBC에 보고도 보고. 어떻게 3메가 방송에 분할이 됐어요. 저는 근데 사실은 목욕탕 찍은 남자들. 그것도 그럼 96년도 KBS에서. 그때 진짜 저는 어떻게 저희 할아버지랑 이렇게 비슷하실까?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사회상도 되게 잘 담고 있고 약간 캠페인적인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사랑의 먹일래 같은 거는 그게 공교롭게도 내가 92년 총선 때 막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자꾸 시비를 걸더라고 한쪽에서 상대 쪽에서. 왜 나오냐? 계속. 아니 왜 애드밴트를 주느냐 그래. 그래서 내가 시청자위원회가 열렸어 그 당시에. MBC를 열렸는데 이거 중단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청자위원장한테 당신은 정치인이요 시청자위원장이요. 여보 국민이 65%가 보는 드라마야. 이거는 가족의 그다음에 이 사회적으로 던지는 메시지 가치관 여기 다 담기는 작품이다. 이걸 당신이 뭔데 중단해. 나는 이게 창업이야. 계속 나갔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방송 90일 전에 출연하지 말라는 건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정치인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많은 것 좀 배우신 것도 있으셔요? 내가 이제 14대 끝나고 15대는 내가 자진 사퇴를 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6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직업이 아니야 나는. 난 봉사를 하고 온 거지 직업이 아니란 말이야. 8년 동안 하면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는 이 8년 동안에 하늘의 푸른과 꽃이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했다. 왜냐? 동네 무슨 사고가 생기면 전부 내 책인 거고 물난리 나면 전부 나 때문에 생긴 거고 이런 입장에서 전부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8년 동안에 겸손을 많이 배우고 나갔어요. 겸손한 거는 많이 배우셨군요. 국민 배우, 대바리 아빠, 직진 순재, 야동 순재, 꽃탈배 별명이 진짜 많으세요. 어떤 별명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괜히 뭐 작품을 때마다 다 새로운 별명을 갖다 붙이는 건데 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세요? 야동 순재 이걸로 많이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런 극본을 딱 받으시면 이건 하지 맙시다. 이거는 그건 처음에 사실 하지 말자고 그랬거든. 왜냐면 그때만 해도 내 나이 생각해가지고 내 대학교 동료들, 고등학교 친구들 봤을 때 저놈은 나이 먹어가지고 별짓 따온다 이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야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재밌는 시츄에이션이 많은데 그냥 하자 그러더니 자꾸 이제 작가 연출자가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재밌다. 본인은 대단히 난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재밌다. 이승기 씨는 뭐 가수기도 하고 배우인데 축사를 하셨었다고 결혼식에서. 그게 뭐냐면 이승기 군은 이제 나하고 더 킹 투 하츠 거기 이제 나하고 출연했단 말이에요. 같이 이제, 나오셨죠. 또 사람이 착하고 아주 영민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는 의뢰 날 주례시킬 줄 알았다고. 근데 주례 없이 오더라고. 축하 격으로 참여했더니 한마디 하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한 거예요. 축사 재밌게 하셨다는 또 소문이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내가 이제 가끔 주례할 때도 신랑 신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젊었을 때 적극적인 사랑을 나누라네. 그리고 사랑에 많은 메모리를 매는 줄 알아. 추억을 많이 만들어라. 추억을. 이게 뭐냐 나중에 힘들었을 때 서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메모리를 가지고 극복해낼 수 있다는 얘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인생에서 전성기가 언제셨던 것 같으세요? 나는 글쎄 무슨 전성기라고 느낀 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뭐 번쩍번쩍 해가지고 무슨 빛나는 상을 타고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저 이어올 뿐이지. 꾸준히 이어오시는 스타일이죠. 이어올 뿐이지 뭐 피곤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다만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다, 한간 모자란 것 같다는 어떤 자상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사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자기 노력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뭐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요거 끝나고 나면 내가 7월 달에부터 또 드라마를 하나 찍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지치진 않으세요? 근데 내가 이제 농담삼아 우리 동료들한테 야, 이 무당이 멍석 깔아놓으면 다 춤추게 돼 있다. 집에서 기어 나와더라도 현장에 딱 오면 일어서게 돼 있어요. 뭔가 마지막에 탁 뭔가 여운이 남는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기자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며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오전부터는 소나기도 지날 텐데요. 먼저 아침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70mm, 남부에도 최고 50mm까지 오겠습니다. 돌풍이 불고 벼락도 치며 강하게 퍼붓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전부터 밤사이 소나기도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5mm 오는 곳부터 60mm가량 오는 곳까지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교통안전에 더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와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소나기 소식이 잦고요. 여름 더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랜만에 서울 명동을 나가봤습니다. 코로나로 사라졌던 외국인 관광객이 돌아와 거리가 북적였습니다. 눈으로만 봐도 그동안 위축됐던 관광업계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BTS 데뷔 10주년을 맞는 다음 주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BTS 팬, 아미들은 축하 행사를 즐기고 이른바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주요 관광지를 BTS 상징색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손님 맞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어느새 K 콘텐츠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동력이 됐습니다. 7인조 아이돌 그룹 하나가 글로벌 대기업 부럽지 않은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은 BTS의 노래 제목으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피땀 눈물 그리고 10년.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